자, 1000번이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A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2회 A 시행해서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물어보지. 됐지? 자,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간대. 처음에는 큰 삼각형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점을 잡고 맞지? 중점을 잡아서 가운데로 오려내고 이 부분을 오려내고 다시 남은 삼각형들의 중점을 잡아서 오려내고 중점을 잡아서 오려내는 과정을 계속 거친대. 맞지? 그래서 10회에 남아있는 종이 넓이를 봐. 됐지? 자, 내용이 지금 뭐야? 도형이지. 그래서 닮음과 도형, 등비와 도형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정리하고 한번 진행해 볼게. 맞지? 자, 등비 수열의 도형이지. 등비와 도형. 등비와 도형이야. 자, 등비와 도형. 등비와 도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파트냐면 도형이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각각의 변의 길이를 적절한 등비 수열, 즉 적당한 공비 r을 곱했더니 축소되거나 확대되겠지. 맞지? 그 다음 또 공비 r을 곱했을 때 축소되거나 확대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큰 도형을 작게 줄이거나 크게 늘리거나 큰 도형을 작게 줄이거나 크게 늘리거나 하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닮음이랑 관련돼. 도형의 닮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등비와 도형 결과적으로 뭐 닮음이거든. 됐지? 자, 그러면 닮음 기본적으로 언제 썼어? 중학교 2학년 때 썼어. 자, 첫 번째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닮음이야. 자, 닮음 정의 자체가 뭐야? 닮음 정의가 뭐지? 확대하거나 확대 또는 축소에 의해 일치하는 일치 또는 합동이 되는 일치 또는 합동이 되는 도형의 관계를 우리는 뭐 닮음이라고 한다고. 됐어? 그럼 이때 닮음에 대해서 닮음비가 나오지. 닮음비 기억나? 닮음비가 무엇인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요 변의 길이를 축소하면 요 변의 길이가 되잖아. 그래서 서로 대응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거든. 닮음비는 뭐야? 대응되는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라고. 길이비. 그래서 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얼마? 2대 1로 반 줄여가지고 2대 1로 줄였다라고 하는 건 닮음비가 2대 1이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를 닮음비라고 한다고. 맞지? 자, 기초적인 정의를 했다면 이제부터 내용 정리를 한 번씩 해볼게.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내용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라 첫 번째는 맞지? 닮음비와 그 다음 어디? 넓이비와 그 다음 어디? 부피비로 같이. 기억나? 도형이 닮음이면 닮은 두 도형 사이에 넓이비도 존재할 거고 3차원으로 간다면은 부피비도 가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부피를 구성하는 각각의 면들이 있거든. 이 경우 구성하는 뭐 겉넓이비가 있겠지. 겉넓이비. 면을 구성하는 도형이지. 면을 구성하는 뭐 둘레비도 있을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닮음비라고 하는 걸 m 대 n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돼? 제곱비가 되지.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될 거라고. 자, 그리고 부피비는 맞지? 닮음비가 m 대 n이면 부피비는 세제곱비지.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으로 세제곱비가 돼. 자, 그 다음에 겉넓이비 역시도 뭐 넓이비라고. 그러면 넓이비니까 제곱비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뭐 m의 제곱 대 n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고 둘레비는 맞지? 둘레비라고 하는 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의 총합이야. 그래서 변의 길이거든. 그래서 뭐 원래 있던 닮음비 m 대 n으로 일치한다고. 크게 보면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적으로 비를 찾았다면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닮은 비를 먼저 찾아서 닮은 비를 바탕으로 넓이비, 부피비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이 크게 보면 됐지? 자,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서는 지금 닮은 비 넓이비를 했잖아. 그럼 비 맞지? 닮은 비를 우리가 구할 거라고. 그럼 이 닮은 비를 통해서 지금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인 거야. 닮은 비로부터 공비 맞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자. 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닮은 비라고 하는 게 m 대 n이야 맞지? 이 경우 공비가 얼마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닮은 비가 2대 3이야 2대 3이야. 그럼 뭐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큰 변의 길이가 2대 3이면 맞지? 2대 3이면 실제 길이는 2a 3a로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얘를 확대하면은 3a인 상표가 만들 수 있으니까 공비 2a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3a가 되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양쪽에 a 약분하고 r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매번 표현을 해서 2분의 3인 걸 찾아내지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고. 자 우리는 2분의 3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서 맞지? 여기서 2분의 3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이 수 2를 기본 즉 뭐 1로 만들어 버려. 즉 양쪽을 2로 나눠 버리면 1대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이거든. 내가 기준치를 1로 뒀을 때 뒤에 있는 이 수가 뭐 공비가 된다고. 즉 여기 있는 기준치를 1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도형의 또는 변의 길이 1로 뒀을 때 그 다음에 얼마가 곱해지느냐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도형 변의 길이를 1로 두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수를 생각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수를 1로 보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가 공비라는 거지. 이게 공비가 되지. 즉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우리는 공비를 어디서 찾아? 얘를 양쪽을 m으로 나눠서 1대 m분의 n이 되고 1대 m분의 n에 대해서 이 m분의 n이 뭐라고? 공비라는 거야. 공비.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어디? 닮은 비를 했으니까 넓이 bi가 되겠지. 넓이 b 역시도 얼마 m 대 n이었으면 넓이 b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일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1대 m분의 n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뭐라고? 공비라는 거지. 알지? 1대 m분의 m의 제곱이야. 여기 제곱이지. 제곱. 뭐 부피 b 역시도 세제곱으로 갈 수 있을 거고. 됐지? 그래서 왼쪽 수를 1로 만들어 버리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 수들이 공비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3번. 맞지? 3번. 자 그럼 이제 공비 찾기지. 공비 찾기. 공비에서는 우리가 공비를 찾을 때 닮은 비를 찾잖아. 공비 찾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닮은 비 찾기거든. 닮은 비 찾기. 근데 우리가 닮은 비 질문하는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질문 대상. 첫 번째 맞지? 질문 대상이 있을 거라고. 해당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해당하는 대상의 닮은 비를 찾고 싶어. 닮은 비를 찾고 싶다고. 대상의 닮은 비를 찾고 싶은데 이 대상의 닮은 비가 찾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종종 있겠지. 문제가 뭐 쉽지 않으면 찾기 힘들 거 아니야. 대상의 닮은 비가 찾기 어려움. 이 경우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어려움. 이때 분명히 대상이 닮은 비를 구성하는 주변의 닮은 비가 있을 거거든. 주변의 닮은 비. 맞지? 주변의 닮은 비는 찾기가 쉬운 경우가 있을 거야. 찾기 쉬움. 근데 우리는 대상의 닮은 비와 주변의 닮은 비가 맞지? 대상의 닮은 비와 주변의 닮은 비가 대부분 일치할 거라고. 얘네가 일치할 거라고. 그래서 대상의 닮은 비를 주변의 닮은 비로 돌려서 풀기라고. 풀기.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큰 사각형 안에 맞지? 뭐 구성하는 반원을 넣어버리고 맞지?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반원을 넣어버리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반원을 넣어버리고 맞지? 이렇게 넣어버리고 그 안에 직선을 만들어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고 맞지? 그 다음 뭐 반원을 만들고 다시 직선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계속 해나가. 그럼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뭐 넓이거나 길이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찾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반원의 포물선 같아 보인다. 이 길이, 이 포물선 또는 이 반원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닮은 비를 찾기가 힘들거든. 그러면 이 길이가 어디? 실제로는 이 도형이 축소되어서 이 도형이 될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 5대 2로 줄었어. 맞지?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끼고 있는 주변의 사각형 역시도 맞지. 얘를 끼고 있는 주변의 사각형 역시도 얼마? 5대 2로 줄 거라는 거지. 돼? 이해돼? 자, 큰 반원 맞지? 큰 반원 포물선이라고 하지. 아니면 큰 포물선 맞지? 큰 포물선과 작은 포물선의 길이 b가 얼마? 5대 2였다면 맞지? 우리가 이 5대 2를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 바로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 그러면 이게 m 대 n이 지금 5대 2인 상황이지. 이게 5대 2인 상황은 크게 보면 큰 바깥의 얼마? 사각형에 닮은 b가 그렇지? 큰 사각형의 닮은 b가 얼마? 작은 사각형이랑 큰 사각형이 닮은 b가 크게 5대 2로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 포물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사각형에서의 닮은 b를 구하면 훨씬 쉽거든.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주변의 닮은 b로 찾기 쉬운 주변의 닮은 b로 돌아서 생각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지? 3번까지 했고 마지막 4번 4번에서는 맞지? 우리가 이제 4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닮음을 찾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찾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열들의 지금 도형에서 등비와 도형이 나오는 건 대부분 닮음이거든. 닮음이고 닮음은 대부분 등비로 이어져. 맞지? 그럼 정말 모르겠으면 꾸역꾸역 그냥 A1을 구하고 맞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A2만 구하면 여기서 곱해지는 게 그냥 공비 R이야. 맞지?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 A와 R을 구했으니까 SN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지? AN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초점은 결과적으로 A1, A2만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됐지?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A0, A1, A2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자, 이제 주어진 그림은 A1하고 A2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A1하고 A2. 자, 색칠이 어디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 A1에는 이 파트 맞지?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맞지? 여기도 색칠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맞지? 가운데 부분만 빠져 있지. 맞지? A2에서는 여기 맞지? 같은 과정을 각각의 작은 삼각형에 해당하게끔 진행을 한 거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일단 A0, A1, A2에 대해서 A1 먼저 한번 보자. A1이 어떻게 구성된지 한번 보면 되겠지. A1은 일단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였어. 자, 근데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삼각형 여기를 제거했다고. 자, 그럼 이 삼각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삼각형이 일치하는 삼각형들이지. 그래서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 큰 삼각형과 안에 구성하는 작은 삼각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보면 돼? 안에 작은 삼각형. 그럼 얼마? 길이 b를 한번 봐야겠지. 넓이 b. 자, 우리는 길이 b가 지금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얼마? 여기 1대 2가 될 거 아니야. 작은 거 대 큰 거는. 그러면 거꾸로 큰 길이 대 작은 길이는 얼마? 2대 1이 되겠지. 2대 1. 따라서 닮은 b, 우리가 지금 잡아 있는 닮은 b라고 하는 건 큰 거 얼마? 2, 작은 거 1, 2대 1이 되지. 따라서 넓이 b라고 하는 건 얼마? 4대 1이 될 거라고. 맞지? 그러면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 얘를 1로 만들어야 공비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1대 4분의 1이라고.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큰 삼각형의 넓이에 비해 얼마? 4분의 1이라는 거지. 지금 보기에도 4개 중에 1개잖아. 그러면 4분의 1이면 나머지 것도 4분의 1, 4분의 1이잖아. 그와 같은 게 지금 3개가 구성되어 있지. 따라서 우리는 1대 4분의 3이라고 생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1대 4분의 3.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삼각형들의 얼마 공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지? 이게 공비일 거야. 자, 그럼 이게 공비 4분의 3일 거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 건너갈 때마다 우리는 공비 4분의 3 한 단계 건너갈 때마다 공비 4분의 3이 곱해질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왜 4분의 3이냐면 왜 이게 4분의 3이니까 좀 두 번 거치면 16분의 3이잖아. 16분의 9가 되지. 왜 16분의 9가 되면 여기 봐. 총 삼각형이 잘라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중에 맞지? 16개 중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남아있잖아. 맞지? 그러면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지, 크게 보면.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공비를 찾았으니까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표현해야 되지. AN이라고 하는 건 A1 곱하기 4분의 3의 항수 N-1제곱일 건데, 맞지? 그래서 A1을 열심히 구해서 넣어보면 되는데, 우린 이 A1을 열심히 구해서 거기다가 4분의 3의 N의 제곱을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4분의 3을 곱해진다면 우리가 방금 봤지만 A0부터 A1으로 가는 것 과정 역시도 얼마? 4분의 3이 곱해지잖아. 즉 A0와 A1 사이의 관계는 A1과 A2 사이의 관계와도 일치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준치를 A0로 둬도 되지. 즉 AN은 A0로부터 시작해버리면 4분의 3의 얼마? N제곱을 쓸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A0를 찾기가 훨씬 쉽거든. 됐어? 자, 우리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a이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이면 우리는 4분의 루트 3의 얼마? 4의 제곱을 써버릴 수 있지. 그래서 4 루트 3이 여기 넓이라고. 4 루트 3. 맞지? 4 루트 3이니까 a0가 a0에 4 루트 3을 넣어버리면 되지. 4 루트 3에 4분의 3의 n제곱이 an이고, 자, 물어보는 건 a10을 물어보지. a10은 4 루트 3의 얼마? 4분의 3의 10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이게 a1부터 시작해도 똑같아. a1이라고 하는 게 방금 봤지만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었거든. 맞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4분의 3의 얼마? 9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4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출발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표현 상태는 다르지만 결과치 자체는 같다라는 거. 맞지? 그래서 4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 4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 여기 3번이지. 됐지? 따라서 뭐 답은 3번이라고. 됐지? 자, 내용 정리는 한번 했고 문제도 한번 풀었어. 됐나? 됐지?